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달 시사상식 돌아왔습니다. 자, 저와 함께 2월 시사 한번 나가보시죠. 자, 먼저 전체 목차입니다. 2월 시사는요, 총 42개의 소주제를 가지고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거를 2개 묶어서 커버 스토리로 만들었고요. 이제 분야별로 정치, 행정, 경제, 산업, 사회, 환경, 국제 외교, 북한 안보, 문화 미디어, 과학 IT, 스포츠 엔터, 인물 용어 이렇게 목차별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저와 함께 가보시죠. 먼저 이제 해야 될 것은 바로 커버 스토리에 대한 겁니다. 크게 2가지. 우선 22년에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중요한 사건이었죠. 박근혜 전 대통령 뭘까요? 특별 사면. 요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22년에 달라지는 것들, 뭐 첫 만남 이용권,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카테고리별로 보면요. 먼저 세제 금융 분야에서 첫 번째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3대 국가 전략 기술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 기술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는 R&D, 투자에 대해서는 30에서 50%, 시설 투자에서는 6에서 16% 세액 공제 안도 만들었어요. 이렇게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 지금도 잘하고 있는 반도체, 그리고 전기차 시대의 핵심인 배터리,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뭔가 바이오 산업, 특히 이제 백신에 힘을 주겠다는 게 보여지죠. 전략 기술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 근로장려금 제도가 좀 더 완화됐어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 한 200만 원 정도 연간 소득으로 완화가 됐습니다. 어떻게 지급을 하냐? 단독 가구 같은 경우는 연 2,000에서 이제 2,200만 원까지 돼서 2,200만 원 미친 사람들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고요. 호벌이 가구는 3,200, 맞벌이 가구는 연 3,600만 원이 미달되었을 경우에 근로장려금을 추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자, 청년들을 위한 이제 세제 지원도 강화됐는데요. 먼저 이제 세금 공제, 보통 청년이라면 만 34세까지를 말합니다. 우선 장기 펀드에 대해서 연 600만 원 한도까지로 해서 40% 소득 공제를 해주고 있고요. 자, 청년 희망 적금이라는 게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연 600만 원 한도로 이제 청년 희망 적금에 가입하면은 이자에 대해서 15.4% 원래 과세를 하죠. 근데 비과세에서 이자에 대한 비과세가 들어왔습니다. 자, 이 외에서도요. 그 전에 이제 청년 관련된 어떤 정책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추가가 더 됐네요. 그만큼 이제 청년들이 뭔가 사회에 나갈 때 이제 기반을 잡기가 지금 쉽지 않다라는 걸 반증하고 있죠. 자, 이 청년 희망 적금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모든 청년이 다 되는 건 아니고요. 단기 일자리 종사자, 뭐 아르바이트나 아니면 단기 계약직도 돼요. 그래서 이런 단기 일자리 종사자 청년을 대상으로 이들이 3,600만 원 미만이거나 이제 이건 급여 기준이고요. 소득 금액 기준. 급여에서 일정 부분 공제하면은 소득 금액이라는 게 나와요. 근데 그 소득 금액은 2,600만 원 미만인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첫 번째는 이자소득 비과세 말씀드렸죠. 그거 외에도 또 시중은행에서 시중은행 이율의 1에서 4% 이율을 또 추가적으로 더 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적금 제도가 생겼다. 그 다음 이번에는 보건복지 분야네요. 먼저 이제 태어난 첫 아기, 신생아를 이제 만나게 되면은 첫 만남 이용권이라고 해서 출산을 하게 되면 출산 쿠폰 200만 원을 줍니다. 이제 바우처로 지급을 하게 되는 거예요. 현금이 아니라 어떤 걸 살 수 있는
그런 쿠폰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출산 200만 원 생겼고요. 영아수당도 신설됐습니다. 1세까지 이제 태어나면 200만 원 받고 이제 1세까지 또 매월 30만 원씩 360만 원 더 받고 그러면 한 살까지 560만 원을 받죠. 그 다음에 이제 아동수당도 생겼는데요. 아동수당 확대가 됐죠. 원래 7세까지 줬던 거를 8세까지 지급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까지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 최저임금 작년에 결정이 났죠. 그래서 9,160원으로 이제 시작이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주 40시간 보통 이제 그 하루 8시간씩 5일 근무 한다고 봤을 때 월급으로는 한 191만 원 정도가 되더라. 그 다음 고용보험 확대. 자, 고용보험은 보통 어떤 기업체 취직을 해야지 가입할 수 있는 건데요. 이게 이제 점차 완화가 되면서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라고 해서 우리가 학습지 교사 그리고 보험 판매원, 방문 판매 이런 분들은 보통 이제 개인 사업자예요. 그래서 고용보험이 안 됐었는데 이런 분들이 특수 형태 종사자라고 해서 이제 그 전에 몇 년 전에 고용보험에 이제 들어가게 됐고요. 추가로 이번에 대리기사 그래서 SNS나 앱 등을 매개로 한 플랫폼 기반의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 퀵 대리기사들도 이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고용보험 가입 기준이 점차 이제 완화되면서 많은 특수 형태의 근로종사자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초등 돌봄 교실. 이 초등학교 가면은 초등학교 방과 후에 이제 남아가지고 이제 돌봄 교실이라는 걸 합니다. 정규 수업이 끝난 후에 5시까지였는데 7시까지로 확대됐고요. 아직 이제 전면 확대는 아닌데 점차적으로 이제 시범을 실시하면서 확대해 나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신설된 게 있는데 대학생 튜터링이라고 해서 우리 초등 교대 그리고 중고등 사범대 요 대학생들이 이제 초중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학습 지원을 해주는 대학생 튜터링이라는 것도 생겼다. 그 다음 산업에너지 분야인데요. 이 산업에너지 분야 보면 먼저 자, 친환경차 구매 목표제가 생겼습니다. 렌터카나 버스, 택시 이런 운송 관련된 기업체들은 이제 친환경차, 전기차를 말하죠. 친환경차를 일정 비율 이상 무조건 구매해야 된다. 그래서 운송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일정 비율 친환경차 구매 생겼고요.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제 이거는 이제 전 국민 대상인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어떤 결제를 하고 나면은 영수증을 종이로 받죠. 종이가 아니라 이제 앱 등을 통해서 전자 영수증을 받거나 또는 일회 용기가 아니라 다회 용기를 사용하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현금으로 전환 가능한 포인트를 줍니다. 그래서 대형마트 가 보면은요 리필 스테이션 이런 게 이제 하나씩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다회 용기를 가져가서 거기에서 이제 세제나 샴푸 같은 거를 이제 용기 없이 구매를 하게 되면은 이런 포인트를 받는 거죠. 그 다음 재제조 품목 고시제가 폐지됐고요. 원칙적으로는 이제 재제조가 가능해졌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재제조가 뭐냐 라고 보면요. 용기를 단순 세척, 수리 이런 것만 해서 바로 다시 사용하는 걸 재제조로 합니다. 재활용과 조금 구별하셔야 되는데요. 재활용이라는 것은 물리적, 화학적인 어떤 가공을 통해서 원재료로 새로 만들어내는 거. 완전히 이제 녹이고 이렇게 해서 새로 만든 걸 재활용이라고 하는데 이게 아니라 재제조. 단순하게 씻고 수리하고 부품만 살짝 교체해서 다시 판매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게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 재제조 같은 경우는 고시한 품목만 정부가 정한 몇 개 품목만 재제조가 가능했었는데 근데 그런 고시제가 폐지되고 이제는 원칙적으로 모든 품목이 재제조가 가능하게 됐다. 그래서 재활용보다 재제조가 훨씬 더 간단하고 친환경적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훨씬 더 비용은 싸게 저비용으로 친환경적으로
재제조가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다음, 자, 행정안전 분야네요. 먼저 전자요건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기존에 이제 녹색 표지였는데 남색 표지로 됐고요. 주민번호는 이제 거기에 빼게끔 이렇게 해서 전자요건이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졌네요. 또 하나는 이제 특별지방자치제라는 게 도입됐습니다. 기존의 이제 지자체에서 좀 더 확장된 개념인데요. 이제 한 개의 지자체가 아니라 2개 이상의 지자체를 갖다가 한 번에 묶어서 관리하도록. 특히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구가 많이 줄면서 그죠? 기존의 이제 지자체 인력이 이제 많이 잉여인력이 생기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랬을 때 좀 더 광역적이고 통합적으로 이제 인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게 되는 공동지자체라는 특별지자체가 도입됐고요. 자, 병사 월급 매년 조금씩 오르고 있죠. 이번에 이제 병장 기준 월 67만 원 정도로 좀 올랐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차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어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도로주행도 이제 가능하게끔 법적인 규제가 만들어졌습니다. 좀 더 이제 보완은 많이 앞으로 이루어져야겠죠. 자, 또 하나가 있는데요. 자, 유명인의 초상과 성명에 대한 재산적 가치를 이제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인정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동안 이제 유명인 초상권에 대해서 어떤 이제 법원에서 법리를 취했냐면요. 초상권에 대해서는 인격적 권리만 인정이 돼가지고 정신적 피해, 위자료만 보호가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재산적 가치는 보호가 안 됐습니다. 피해를 입었을 때 위자료 정도만 줬다는 건데, 근데 이게 이제 재산적 가치로, 근데 초상권도 재산이다. 양도 가능하게끔. 그 말은 재산으로서 가치가 있게 됐다는 거죠. 이런 권리를 퍼블리시티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초상권의 개념이 훨씬 더 확장돼서 퍼블리시티권도 인정을 받게 되었다.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 자, 먼저 초상권이라는 것은 내 허락 없이 사진 찍으면은 내 허락 없이 어디에 올리지 마세요. 올렸을 때 내가 거기서 정신적인 피해를 받았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권리가 이제 초상권입니다. 내 인격권의 개념이고요. 주로 위자료 보호의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좀 더 확장된 개념이 이 퍼블리시티권인데요. 이거는 이제 피해받는 어떤 네거티브한 거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걸 내가 행사할 수 있는 재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가 양도도 가능한 재산권의 성격이 됐고 팔 수도 있습니다. 훨씬 더 이제 유명인의 초상권에 대한 권리의 범위가 넓어졌죠. 외국은 이제 많이 인정이 됐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데 이렇게 확대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다음, 자, 두 번째 소재는요.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 사면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임기 중에는 이제 특별 사면 안 하겠다고 이제 공약으로는 했었는데 이제 임기 이제 끝날 쯤 돼가지고 뭔가 분위기 반전을 이제 해보고자 특별 사면을 전격적으로 단행했죠. 국민 대화 목적이더라. 12월 24일 날 단행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한 5년 정도, 4년 8개월 정도 수감을 했었죠. 그 이유는 우리 다 알다시피 2017년 국정농단 사건이었죠. 결국 이제 탄핵 결정으로 파면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징역 한 22년 형을 선고받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당선된 대통령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최근에 새로운 시대의 개막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이제 평소에 견해와는 이제 반대로 이제 특별 사면을 단행했고요. 이 외에 이제 한명숙 전 총리도 복권시켰고, 그리고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의원도 가석방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고 이제 이런 파면 관련돼서 어떻게 되면 탄핵이 될 수 있나? 간략한 상식 하나 정리해 보면요. 대통령 탄핵 소추,
국회의 권한 중에 하나입니다. 국회의원 중에 제적위원, 보통 이제 국회의원 우리 법적으로는 300명이 지금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뭐 몇 명은 이제 선거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뭐 금고 이상 징역 이런 걸 받게 되면은 이제 국회의원에서 나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 제적의원, 현재 존재하는 의원, 지금도 한 280몇 명 정도가 원래 300명인데 제적의원인 거 알고 있어요. 하여튼 당시 그 제적위원회 과반수 발의 그리고 3분의 2 이상의 찬성, 중요한 사건이니까 과반수 발의, 과반수 찬성 이게 아니고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 소추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이 탄핵 심판을 다시 하게 되겠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탄핵 심판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심판 결정이 나와야 탄핵으로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결정하면서 파면한다 뭐 이런 말들이 신문이나 언론에 크게 이제 보도가 됐었죠. 자, 특별 사면하고 좀 구별해야 될 몇 가지 상식 용어가 있습니다. 일반 사면 복권인데요. 먼저 이제 특별 사면은 특별하죠. 특정인에 대해서 누구를 지명해서 대통령의 국가 원수 고유 권한으로 하는 것. 어떤 효력이 있냐? 형 집행이 소멸됩니다. 형 선고는 유지돼요. 22년 형 받은 거는 유지된 채 지금 감옥에 살고 있는 그것만 면제되는 겁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다. 특정인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완전히 다 없어지면 안 되고 형 선고된 거는 그거는 인정해. 근데 안 살게 해줄게 감옥에. 그렇게 하는 게 특별 사면이고요. 일반 사면은 주로 이제 국회 동의를 대통령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국회 동의를 한번 거쳐야 됩니다. 근데 일반이니까 특정인이 아니라 모든 사람, 어떤 범죄를 저지른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해주고 국회 동의까지 거쳤기 때문에 이건 이제 선고 자체의 효력을 소멸시켜 줍니다. 그래서 효과로 보면은 이게 훨씬 낫죠. 선고 자체 그 판결 받은 거를 다 없애주는 거니까요. 판결 안 받은 걸로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이거는 판결은 받았지만 감옥에 살지만 않는 거. 그 다음 복권. 복권은 상실된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걸 복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구별을 해봤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해야 될 파트입니다. 자, 커버 스토리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정리했고요. 이제 각 분야별로 가보겠습니다. 정치, 행정 분야입니다. 자, 크게 두 가지 소재가 있네요. 정부가 농민들을 위해서 쌀 20만 톤 정부 매입 뭐를 결정했다. 쌀을 정부가 매입하는 거를 뭐라 부르냐면 시장 격리라 부릅니다. 시장 격리 결정. 그 다음 피선거권. 피선거권이라면 참정권이죠. 그러니까 투표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고 대표자가 될 수 있는 권리. 시장, 국회의원 뭐 이런 게 될 수 있는 권리. 원래는 이제 좀 높았는데 몇 세까지 낮았을까요? 18세까지 낮아졌습니다. 대학생도 가능하더라라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먼저 자, 당정 협의체에서 쌀 20만 톤 정부 매입 결정했다. 쌀값 보전을 위해서 많이 쌀이 생산되면은 쌀값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많이 생산된 것 중에 20만 톤을 정부가 가져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쌀 생산량, 공급량이 확 줄어들게 된 거니까 쌀값이 어느 정도 유지되겠죠. 이걸 시장 격리라고 합니다. 시장 격리. 줄어든 쌀 소비량으로 인해 과잉 생산된 쌀값 하락을 막고자 남는 쌀을 매입하는 제도. 쌀 남는 거 매입하는 것 시장에서 격리시킨다. 그러니까 시장 수요 공급에서 배제시킨다. 이렇게 이제 농민을 위한 정책이 있는데요. 요거 말고 이건 이제 가을에 하는 거고 요거 말고 보통 이제 또 봄 이럴 때 한 4월 정도에 또 하는 게 또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공익직불제라는 건데요. 기존에 이제 쌀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에 대해서
일정 규모 이하의 쌀농사를 지으신 분들에게는 뭔가 정부에서 보조금을 줬어요. 쌀농사를 좀 계속 지으시라고. 왜냐하면 쌀농사 자체가 일은 많은데 별로 이제 수익이 안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포기를 했죠. 근데 이제 이게 또 우리나라의 되게 중요한 먹거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계속 이제 하게끔 유도하고자 했던 게 쌀 소득 보전 직불제입니다. 소득을 보존해준다. 일정 금액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소득을 보존해주는 직불제라는 게 있었는데 이 직불제가 이제 점차 없어지면서 공익직불제로 통합됐습니다. 쌀 말고도 밭농사하는 분들도 농사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소득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쌀만 했었는데 쌀 말고 밭농사 그 외의 작물들에 대해서 직불금 주는 거.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농업에 직불금 주는 걸 공익직불제라고 해서 이게 이제 다 통합이 됐어요. 근데 이 공익직불제와 함께 농가 소득 안정화 장치가 바로 이 시장격리 제도입니다. 다만 이제 대선 앞두고 이제 이렇게 한다는 게 약간의 포퓰리즘 아니냐 하는 그런 이제 곱지 않은 시각도 있습니다. 그죠? 그 박근혜 대통령 사면한 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좀 있으면 나오는데 전기요금 이제 인상해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대선 끝나고 4월부터 이제 인상하게끔 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 지금 많이 우려가 있더라. 자, 그 다음 국회의원 피선거권 연령이 확 낮아졌죠. 만 25세에서 18세까지 공직선거법 개정이 됐습니다. 자, 참정권이 좀 더 확대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18세 청년, 우리 대학생들도 뭐 대학교 1학년, 심지어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고등학생도 국회의원이나 지방선거, 시장 뭐 이런 것들을 출마 가능하게끔 됐다. 자, 그 밖에 이제 우리가 참정권 관련해서 법적 연령 기준 보면요. 투표 가능은 18세로 몇 년 전에 낮아졌죠. 그래서 18세 이상 투표가 가능해지게 됐고요. 아르바이트 취업 가능도 18세, 군대 입영 18세, 구급공무원 18세, 민법상 성년만 지금 19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통일하는 게 좀 좋아 보이죠? 그죠? 이렇게 민법상 성년만 아직 19세로 다르다.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렇게 2월 시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토픽 2가지 그리고 정치행정 분야 살펴봤네요. 다음 시간 계속 가보시죠. 감사합니다.